전에요. 먼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는 조금 광학 쪽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비전적인 아직 경험이 좀 적으시거나 또 렌즈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좀 타겟으로 잡아서 만든 자료고요. 혹시라도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챕터는 4가지 챕터인데요. 첫째로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렌즈에 관련해서 용어들, 렌즈의 어떤 사용되는 용어들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카메라나 렌즈에 대해서 문의를 받으면 제가 렌즈 선정해드리거나 그런 선정해드릴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요령을 이용해서 렌즈를 선정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저희가 지금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점차 고해상도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게 렌즈도 같이 이제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렌즈의 종류인데요. 렌즈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축약을 해서 주로 저희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렌즈들만 좀 추려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CCTV 렌즈인데요. CCTV 렌즈 안에서도 픽스드 포컬 렌스 렌즈, 베리 포컬 렌스 렌즈, 모토라이즈드 렌즈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실 것은 픽스드 포컬 렌스 렌즈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도 조금 포컬 렌스라든가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뒤쪽에 용어를 하면서 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CCTV 렌즈의 어떤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픽스드 포컬 렌스 렌즈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방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형식으로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나사가 보이실 겁니다. 요걸로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아이리스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렌즈고요. 표기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좀 제조사마다 좀 다르고 렌즈 각각의 좀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리 포컬 렌스 렌즈인데요. 앞에 픽스 포컬 렌스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가 딱 지정되어 있는 그런 렌즈인데 반해서 베리 포컬 렌스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에 이 렌즈의 그림을 보시면은 5에서 50mm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물론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베리 포컬 렌스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 조절하는 방식이 매뉴얼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드라이브, DC 드라이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도 사실 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크로 렌즈, 마크로 줌 렌즈 렌즈가 있는데요. 보통의 마크로 렌즈라고 하면은 사진 쪽에서는 접사 렌즈라고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비전 머신 쪽에서 사용하는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배율이 붙어 있는 렌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크로 렌즈와 마크로 줌 렌즈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은,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배율에 따라서 WD가 변화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WD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그러니까 물체와 렌즈 사이의 어떤 거리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뒤쪽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WD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배율에 따라서 그 거리가 변한다는 거. 하지만 밑에 마크로 줌 렌즈 같은 경우는 그 WD의 거리의 변화가 없이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DSLR 카메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왕호 렌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줌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텔센티브 렌즈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CCTV 렌즈나 마크로 렌즈와는 다르게 좀 빛을 모아주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적혀있듯이 보시면 빛을 평행하게 받아들여서 왜곡을 없앤 렌즈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아래 보시는 게 CCTV라든가 마크로 렌즈 등이 빛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교차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텔센티 렌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이 맺히게 되면 왜곡이 또 좀 적고요. CCTV나 마크로 렌즈와 다르게요.
그리고 이 렌즈의 특징으로는 좀 특정한 배율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이제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은 픽스드 포컬 렌즈처럼 나사 림이 달려 있어서 돌리면서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지만 텔레센트릭 렌즈 같은 경우는 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WD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거리에서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텔레센트릭 렌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CCTV 렌즈로 찍은 이미지인데요. 위쪽에서 이렇게 찍었지만은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여기 받침대에 붙어 있는 막대가 살짝 이렇게 보이게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텔레센트릭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막대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식이 생겨 있는 물체를 위쪽에서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면 아래쪽에 단면이라 가지고 그쪽이 좀 이렇게 영상이 찍히게 되는데요. 반대로 텔레센트릭 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아래쪽의 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에 단면의 검사를 할 때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텔레센트릭 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단점보다는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빛을 그대로 평행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찍으려는 물체 자체가 이 구경보다 커지게 되면 그 물체를 전체적으로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물체에 맞게 구경도 좀 큰 걸로 가져가시든 작은 걸로 가시든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센트릭 렌즈 중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텔레센트릭 렌즈와 바이 텔레센트릭 렌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오브젝트 사이드 텔레센트릭 렌즈라고 이렇게 저희가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오브젝트 사이드 텔레센트릭 렌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잠시만 돌아가겠습니다. 이쪽 물체가 놓여 있는 이 부분에는 평행한 빛을 받아들이지만 모아줄 때는 센서에다가 이렇게 모아줄 때는 살짝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센서 면에 매칭이 될 때는 살짝 이렇게 퍼지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반대로 바이 텔레센트릭 렌즈 같은 경우는 물체 쪽에도 그러니까 평행한 빛을 받아들이고 센서 면에도 평행한 빛을 그대로 또 이렇게 쏘아주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오브젝트 사이드보다는 좀 더 정확도가 높고요. 그리고 왜곡도 적고 그다음에 DOF가 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DOF도 또 뒤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초점이 맞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뒤쪽에 영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전머신 쪽에서 많이 채용하고 사용되고 있는 렌즈들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만 일단 뽑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챕터 렌즈 관련 용어인데요. 보통 저희가 렌즈의 사용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문구라든가 숫자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다 알고 계시면 사실은 더 정확한 선정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주로 보는 것들은 포컬 렌스라든가 화각 그리고 미니멈 포커스 디스턴스, 마운트, 레졸루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렌즈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워낙 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것들만 이제 추려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포컬 렌스인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초점거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빛이 아까처럼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이 부분을 이제 옵티컬 센터라고 하는데 이 지점부터 센서 면까지의 거리를 보통 포컬 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컬 렌스의 어떤 수치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지고요. 화각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FOV가 결정이 되겠죠. 보통 이제 초점거리가 수치가 낮아지면일수록 화각이 커지는 거고요. 초점거리가 길수록 화각이 좁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보시면은 포컬렌스 50mm짜리는 약 5.5도의 화각을 가지고 8mm는 34.4도, 4mm는 61.9도 이런 식으로 가지는데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제 그냥 사진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거리는 이런 거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초점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렌즈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포컬렌스는 FOB, 그래서 이제 FOB라고 하는 거는 유저분들이 보시려고 하는 영역대의 크기를 말하고요. 이 FOB 크기의 센서 사이즈와 아까 말씀드렸던 워킹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를 곱하게 되면은 초점 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센서 사이즈와 FOB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실 때 가로나 세로 대각선 중에서 공통된 항목으로 뽑으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하나 제가 썼는데요. 일단 만약에 1인치 카메라 이런 가로 12mm, 세로 8.7mm, 대각선 14.82mm의 센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FOB 100mm와 70mm를 WD, 그러니까 워킹 디스턴스 200mm에 두고 이 FOB를 본다고 할 때 과연 렌즈를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포컬 렌스 계산식에 넣어서 대입을 하면 24m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mm의 렌즈를 찾아서 이거 사용하시면은 원하는 FOB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뒤쪽에 조금 얘기가 나오겠지만 뒤쪽에 렌즈 선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리스라고도 부르고 조리개라고도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조리개가 다 열려 있는 상태, 그다음에 조금 닫혀 있는 상태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내는데, 열려 있을 때 당연히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은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고요. 빛이 적게 들어와서 좀 어두워지는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조리개 혹은 아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뭐 렌즈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냥 여기 제일 앞단 제일 작은 숫자와 제일 큰 숫자만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제조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F는 뭐 숫자 혹은 F 값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F 넘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X, 이 숫자의 값이 낮을수록 조리개가 많이 열려서 밝은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값이 클수록 조리개가 닫히기 때문에 어두운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8이 가장 밝은, 그러니까 조리개가 가장 활짝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16은 가장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뭐 F는 1.4, F는 16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가끔은 C가 붙어 있는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이런 모델들은 조리개가 완전히 닫혀버려서, 그러니까 뒤에 C가 클로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런 렌즈들을 가끔씩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OD인데요. 지금 아마 책자에는 뒤쪽에 그 아이리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오타가 좀 났는데 MOD로 붙이시면 죄송합니다. MOD는 보통 미니멈 오브 디스턴스라고 해서 최소거리, 직역을 하면 최소거리가 되는데요. 최소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적어도 이 면의 뒤쪽으로 포커스가 맞게 되고요. 이 면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렌즈와 더 가까워지면 초점이 맞출 수 없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렌즈마다 이 거리, 미니멈, MOD의 그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렌즈를 선정하실 때도 이 MOD 수치를 잘 보시고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 WD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렌즈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밑에 이제 WD가 나오죠. 워킹 디스턴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대상체에서 카메라를 얼마나 띄울 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워킹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렌즈의 이 끝단에서부터 오브젝트까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 카메라 설치 위치부터 이렇게 오브젝트까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렌즈 끝단에서부터라는 거,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D와 MOD의 좀 중요한 점은 이 WD가 MOD보다 적어도 길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MOD가 이쪽 안쪽에 들어오면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WD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하면 초점을 절대 맞출 수가 없겠죠. 반대로 이제 WD는 적어도 이쪽 영역, 그러니까 MOD보다는 훨씬 더 길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마운트인데요. 마운트는 카메라와 렌즈를 체결하는 타입을 제가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렌즈가
보통은 여기 스크류가 있고요. 카메라와 이렇게 돌려서 끼우게 되는데 딱 카메라와 체결되면 이 부분이 딱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 카메라 센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에 따라서 이 마운트의 타입이 차이가 나는데요. 보시면 이게 C 마운트 같은 경우는 17.5mm, CS 마운트 같은 경우는 12.5mm, 뭐 F 마운트 같은 경우는 뭐 42.5m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운트도 만약에 카메라의 마운트와 렌즈의 마운트가 다르게 되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CS 마운트 카메라는 5mm 접사링을 사용해서 C 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S 마운트 같은 경우는 12.5mm가 띄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5mm 링을 추가해서 5를 더하게 되면 17.5mm가 되죠. 그래서 C 마운트 렌즈 같은 경우는 17.5mm를 띄워야 하는 상태이고요. CS 마운트 같은 경우는 12.5mm밖에 띄울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5mm 링을 추가를 해서 17.5mm를 만들어주면은 CS 마운트 카메라에다가 C 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또 뒤쪽에 저희가 렌즈를 선정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 또 조금 더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C 마운트 카메라에는 CS 마운트 렌즈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네. 또 보통은 저희 픽스드 포컬 렌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C 마운트 렌즈고요. 그리고 그 베리 포컬 렌스 렌즈가 보통은 이제 CS 마운트로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자면 보통의 C 마운트 카메라에는 그 베리 포컬 렌스를 좀 사용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서클인데요. 이미지 서클은 아까 보셨던 그 렌즈 그 체결되는 그 뒷부분에 그 구경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구경이 중요한 이유가 센서 사이즈와 매우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지 서클이 센서 사이즈보다 크기가 크게 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지 서클이 센서 사이즈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비네트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 이미지를 보시면 저기 저장자의 쪽에 이렇게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그게 생기는데 사실 이 이미지는 좀 심각한 이미지는 아닌데 제가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 서클이 센서 사이즈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은 절대 빛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생겨서 가려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렌즈를 선정하실 때도 이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렌즈 사양서에 최대 몇 인치 센서까지 대응하는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쪽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각인데요. 화각은 아까 포컬 렌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포컬 렌스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이제 화각이 달라지게 되면은 FOV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보시면은 뭐 7.5mm 때는 이렇게 뭐 180도, 75도, 40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컬 렌스 수치가 커질수록 화각은 좁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근래에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쪽에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이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렌즈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때 화각이 120도가 되는 렌즈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부러 참고사항으로 일단 렌즈의 화각을 구하는 공식을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보통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선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사용할 렌즈의 화각을 구해서 이거를 이 렌즈와 조합을 하면은 120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각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같은 포컬 렌스의 렌즈라도 카메라 센서 사이즈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0.3메가 카메라와 12메가 카메라 두 가지로 같은 12mm 렌즈를 사용할 때 화각을 구해보면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 위의 수치들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0.3메가 같은 경우는 26도가 나오는데 12메가 같은 경우는 70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 이미지를 제가 넣지는 못했지만 0.3메가와 12메가 같은 경우에 같은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FOV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카메라의 크기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진다는 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율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저희가 7번까지 했던 부분은
대부분은 좀 CCTV 쪽에 많이 좀 사용이 되는 용어들이고요. 이제 뒤쪽으로 나오는 용어들은 텔레센트리 렌즈라든가 마크로 렌즈 등에 좀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보시게 되면 위쪽은 CCTV 렌즈의 사양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포컬 렉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리스, 화각, 그다음에 이클로즈 디스턴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MOD. 그러니까 제조사마다도 조금 표기하는 게 좀 다른데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 대응되는 센서 크기 등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텔레센트리 렌즈의 사양서를 보시면 포컬 렌스가 없고 배율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율은 보통 마크로 렌즈와 텔레센트리 렌즈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율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배율은 센서 사이즈 나누기 FOB, 즉 유저가 보시려고 하는 영역대의 크기분의 센서 사이즈를 하면 사용해야 할 렌즈의 배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포컬 렌스를 구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와 FOB는 6mm, 4mm로 본다고 했을 때 가로를 맞춰서 계산하게 되면 두 배의 렌즈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율을 구해서 렌즈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DOF인데요. DOF 같은 경우는 데스 오브 필드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텔레센트리 렌즈를 말씀드릴 때 DOF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피사계 심도라고 해서 초점이 맞는 구간의 깊이 혹은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래쪽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꽃 부분은 초점이 굉장히 잘 맞는데 뒤쪽에 건물이나 뒤쪽에 있는 꽃들은 초점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DOF, 피사계 심도가 이 앞에 있는 꽃 구간에만 돼 있고 뒤쪽으로는 심도가 안 되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DOF 구간은 딱 여기, 꽃으로 말씀드리면 이 꽃까지만 딱 그 DOF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좀 더 큰 데스 오브 필드일 때 어떤 그림 나타내는데요. 이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미지가. DOF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DOF는 아이리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많이 닫힐수록 DOF 값이 즉 DOF의 그 구간이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자를 비스듬하게 세워두고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자를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 두 가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팔 쪽에만 초점이 지금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거의 한 7부터 10까지 초점이 맞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는 아이리스를 조리개를 열고 찍은 거고요. 하나는 조리개를 닫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텔레센트리 렌즈 같은 걸 사용하실 때도 보통 좀 어둡게 해서 아이리스를 닫고 그 DOF를 좀 크게 한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렌즈의 해상력,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카메라도 물론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렌즈도 그 해상력 혹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통은 LP per 밀리미터,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라인 페어 per 밀리미터라고 표기를 하고요. 요런 검은색, 흰색의 있던 바를 한 쌍으로 보고요. 이 바가 1mm 안에 얼마나 많은 라인 페어를 명암이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보시면은 지금 이건 특정 어떤 렌즈 제조사의 레졸루션이 나와 있는 사양서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센터 부분은 120 라인 퍼 미리, 코너 부분은 80 라인 퍼 미리라고 하는데요. 이 라인은 이제 요 검은색 하나, 흰색을 하나로 본 거고요. 보통 LP 같은 경우는 검은색, 흰색을 하나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누기 2로 하면 결국에는 센터는 60 라인 페어 퍼 미리, 코너 같은 경우는 40 라인 페어 퍼 미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차트들을 가지고 이 해상력을 체크를 하고 측정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차트도 가지고 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렌즈 제조사마다 다 측정하는 뭐 차트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상력을 비교할 때 이런 수치만으로 사실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같은 제조사의 같은 뭐 렌즈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다른 렌즈 제조 회사의 렌즈를 비교할 때는 사실 그게 사용하면 오히려 더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MTF 차트가 있는데요. 이 MTF 차트는 가로의 뭐 해상력, 그다음에 세로 콘트라스트 비교를 해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차트인데요. 이걸 가지고 렌즈를 뭐 평가한다거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가로축은 이제 라인 퍼 미리로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콘트라스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차트도 제조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 같은 경우는 렌즈의 이론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해상도라든가 해상도별 콘트라스트인데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중앙 부분, 센서의 중심부,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은 가장자리, 한 70%의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센서의 모서리 부분인데요. 모서리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 해상력이 높아지면서일수록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이 부분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 해상력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더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본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될 때마다 렌즈의 성능에 따라서 그 콘트라스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또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차트 같은 경우도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요. 해상력과 마찬가지로 MTF 차트도 렌즈 제조사마다 그 측정하는 환경이라든가 뭐 설정값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 자료로 사용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렌즈 제조 회사를 비교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보통은 같은 렌즈 제조 회사의 어떤 같은 렌즈를 비교할 때 그 두 가지를 MTF 차트를 보시고 선정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MTF 차트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할 때의 그 워킹 디스턴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라든가 아이리스 값에 따라서 차트가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뒤쪽에 좀 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제조사별로 다르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가 저희가 보통 주로 많이 사용되는 렌즈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보통 렌즈를 선정을 해서 제안을 드릴 때 사용하는 어떤 요령이라든가 방법 등에 대해서 조금 제가 기재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약간 문제 형식으로 냈는데요. USB 3.0 인터페이스 카메라 1.3메가픽셀 카메라와 WD 4000mm에서 FOV 1500mm를 만족하는 렌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세요 라고 문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일단은 카메라는 저희가 포인트 그레이 지금 클리어 카메라 카멜레온 3 이런 카메라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컬렌스를 구해야죠. 포컬렌스 구하는 시기에 이 앞에 보셨던 카메라의 센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고요. 위에 보시는 FOV라든가 WD를 사용해서 시계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이건 구하는 시기고요. 카메라 센서 사이즈는 보통 픽셀 사이즈 곱하기 해상도로 하면 이제 실제 센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 가로 센서 사이즈는 4.83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초점거리 식에 도입을 하면 12.88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2.88mm의 포컬 렌스를 가진 렌즈는 없습니다. 12mm, 25mm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12mm 렌즈를 사용을 하고요. WD나 FOV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정하는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반대로 그 시계 반대로 대입을 시켜서
구하시게 되면은 WD는 얼마로 하면 되겠다, 혹은 FOV는 얼마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렌즈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모리텍스의 M1214MP라는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앞에 카메라의 마운트는 CS 마운트고요. 이 렌즈는 C 마운트 렌즈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mm 링을 사용해서 카메라 마운트를 CS 마운트에서 이제 5mm를 추가시키고요. 거기서 이제 C 마운트 렌즈를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 5mm 링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케이스는 제가 이런 식으로 꾸며봤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를 9메가 카메라로 바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FOV는 동일 조건이고요. 워킹 디스턴스를 4500으로 변경할 때 렌즈를 저희한테 제안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플리어 카메라에 9메가 카메라 선정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서 픽셀 사이즈 해서 실제 그 센서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포컬 렌스 식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37.38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제 12mm, 25mm, 35mm, 50mm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35mm 렌즈를 사용하고 반대로 이 수치를 넣어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WD는 원하는 4500이 아니라 4213으로 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WD는 그대로 두고 FOV를 원하는 FOV가 아니라 1602mm 조금 더 크게 보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5mm 렌즈 몰텍스의 ML3519라는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카메라는 1인치 센서고 센서 사이즈는 3분의 2인치 센서입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네팅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의 이미지를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급의 렌즈 ML6514MP9이라는 1인치가 대응이 되는 센서로 바꿔서 다시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어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 렌즈를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로 FOV는 32mm를 보시길 원하시고요. 분해능은 8마이크로, WD는 100mm를 만족하는 카메라와 렌즈 조합을 선정해달라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분해능이라는 건 아까 보셨던 렌즈의 레졸루션, 해상력이나 분해능, 그 분해능이 아니고요. 픽셀 분해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 분해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의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서 그다음에 FOV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분해능, 픽셀 분해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00 픽셀이 필요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픽셀 분해능 FOV 32mm 때 조건에서 픽셀 분해능 8마이크로를 보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4000 픽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플리어 카메라 중에 플리스 UC 120S3C라는 제품 딱 4000 정도죠. 4000 픽셀이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초점거리를 이제 구하는 공식을 써서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19.375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16mm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25mm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WD나 FOV는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5mm를 사용하고요. 25mm 렌즈에 맞게 WD는 129mm를 조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텍스의 이 25mm 렌즈를 선정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MOD가 지금 나와 있는 게 0.3m, 즉 30cm. 적어도 이 렌즈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30cm는 띄워줘야 한다는 그 의미죠. 그러면 절대로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렌즈를 찾다 보니까 보시면은 MOD가 딱 원하는 WD에 맞는 조건의 렌즈를
찾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저희가 배율 렌즈도 일단 한번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넣어보는데요. 이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고요. 가로 2mm, 세로 1.5mm의 물체를 촬영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렌즈, 일단 카메라는 블랙플라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배율이 들어간 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CCTV 배율 렌즈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센서 사이즈보다도 좀 큰 물체를 보시려고 한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CCTV 쪽으로 제안을 많이 드리고요. 이 센서 여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센서 사이즈보다도 더 작은 걸 촬영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배율 렌즈를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요. 보시면 가로 2mm, 세로 1.5mm. 카메라는 계산을 해보면 보통 4.5mm, 세로가 3.8mm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와 센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걸 보시려고 하기 때문에 배율이 들어가 있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배율 계산을 딱 해보니까 2.4가 나옵니다. 그러면 2배의 렌즈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 FOB를 2.4mm로 조정을 해서 보시라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몰텍스의 MML 2배짜리 렌즈를 선택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배율 렌즈는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센서가 가지고 있는 센서의 크기랑 이 FOB 보시려고 하는 FOB의 크기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 FOB가 조금 더 크다고 하시면 CCTV 쪽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FOB가 더 작으면 배율 렌즈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센서 크기보다 이게 더 크지만은 나는 더 왜곡이 없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텔레센티일 렌즈도 뭐 0.5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사용을 가능하신데, 그 부분도 일단 좀 배율을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셔서 선정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챕터인데요. 현재 앞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해상도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해상도에 맞게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렌즈는 어떤 걸 선택하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저희 풀리어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5메가픽셀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들은 대부분 CCD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센서 사이즈가 굉장히 1인치 정도, 대부분의 1인치급이고요. 그리고 픽셀 사이즈도 뭐 좀 큰 그런 모델들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2017년부터 소니에서 CCD 생산을 이제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시무스 센서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풀리어 쪽에서도 지금 현재 뭐 프리지우스라든가 뭐 EX모라든가 여러 가지 소니의 시모스 센서들을 좀 많이 탑재를 해서 카메라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소니 엑스모 시모스 센서입니다. 이건 기존의 이제 시모스 센서와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이 와이어링 구조를 굉장히 이제 축약적으로 바꿔서요. QE, 양자 효율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이런 센서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을 담아뒀다가 이제 다이오드 쪽에서 그 전자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변환을 하면서 약간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카메라 센서마다도 이 손실률이 다르기 때문에 QE가 높은 센서들이 그 광자를 그대로 전자로 많이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센서들이 좀 좋은 센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와이어링 구조를 개선을 하면서 좀 더 이제 QE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렌즈가 굉장히 높고 노이즈가 굉장히 낮은 그런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EX모 R이라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지금 앞에 보셨던 와이어링 구조를 개선을 또 했지만, 보시면 다이오드를 아예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QE를 좀 더 개선시켰고요. 그 노이즈도 훨씬 더 이제 줄이게 됐고요. 다이나믹 렌즈도 더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CCD만큼 굉장히 뛰어난 이미지 감도를 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비전 머신 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CCD와 CMOS라고 하면 되게 CMOS는 감도가 안 좋고 이미지 퀄리티가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프리지오 센서도 마찬가지고 EX모 센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CCD만큼 굉장히 이미지도 괜찮고요. 좀 그런 편견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센서들이 나오면서 CCD에 맞게 이미지 감도도 굉장히 좋고요. 다이나믹 렌즈도 좋고 특히 노이즈가 낮은 것들이 예전에 CMOS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CCD 모델도 굉장히 낮은 가격 이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D의 12메가 카메라와 이 카메라 12메가 카메라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몇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도 높은 해상도를 써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CMOS 센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CMOS 센서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픽셀 크기인데요. E2B 센서 예전에 나왔던 E2B 센서와 EXMO R 센서를 비교했을 때 픽셀 크기가 굉장히 줄었는 데 비해서 노이즈는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효율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수치가 다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렌즈도 굉장히 E2E 센서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었고요. 이런 장점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 쪽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 적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센서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마이크로라고 해서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센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반대로 1인치급의 카메라들과 비교해서 렌즈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이제 이런 카메라들이 많이 나가오는 추세고요. 뒤쪽에 이런 카메라들을 사용할 때 어떤 렌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렌즈의 해상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렌즈가 앞에 그림을 보시면 렌즈에서 빛이 들어와서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런 에어리 디스크라는 간섭이 생기는데요. 이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분해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렌즈의 분해력이 분해능이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건데요. 아래 보시면은 해상력이 낮은 렌즈 같은 경우는 이 에어리 디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은 센서의 크기라도 픽셀에 한 픽셀에 다 꽂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픽셀에 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픽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조금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오른쪽에 해상력이 높은 렌즈들은 이 에어리 디스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픽셀 사이즈에 정확하게 딱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 영향을 덜 끼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상력 같은 경우는 조리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조리개가 좀 많이 열려 있을수록 즉 조리개가 많이 닫혀 있으면 빛이 또 들어오면서 그 조리개 때문에 또 불절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에어 디스크가 좀 커지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리개가 열려 있을수록 그 간섭이 덜하기 때문에 이 에어 디스크가 굉장히 작아지고요. 지금 픽셀에 좀 더 정확하게 한 픽셀에 꽂힐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몰텍스의 5메가 배터리 센트리 렌즈와 일반 ST, 그러니까 스탠다드 제품의 해상도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5메가급 렌즈는 지금 2.4 마이크로, 즉 그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가 거의 2.4 마이크로라서 좀 더 앞에 보셨던 센서의 그 픽셀 사이즈가 작은 카메라들을 사용할 때도 좀 더 이 분해능이 높기 때문에 더 이미지의 퀄리티가 더 좋게 낼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2.4에서 15.3 마이크로 이렇게 범위가 있죠. 이 부분이 이 렌즈의 특징이 이제 텔레센틱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조리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가장 열었을 때 최대 2.4 마이크로까지 분인이 나오고 닫았을 때 15.3 마이크로가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서 있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고요. 이 부분은 아이리스가 없기 때문에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분해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비교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좀 이미지의 퀄리티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표기가 잘못됩니다. 엑스모 센서인데요.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2.5 마이크로. 이 카메라와 모리텍스의 지금 오류가 나서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텔세틸 렌즈, 일반 그 스탠다드 렌즈와 오메가급 렌즈, 아까 보셨던 2에서 8.2 마이크로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렌즈와 표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분해 능이 일단은 거의 2 마이크로급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4.5 마이크로일 겁니다. 그런 제품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센서 이 차트를 촬영을 해서 이거 가운데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반대는 이제 렌즈 오메가 모델, 오메가 픽셀급 모델로 찍어놓은 이미지입니다. 일단 보시면 이쪽 발을 보시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쪽과 비교해서 맨 밑에 보시면 바 3개 있는 것들이 이건 사실 좀 구별이 잘 안 가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ST 모델 같은 경우는 분해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렌즈의 다른 픽셀에 주위 픽셀에 영향을 끼쳐서 콘트라스트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오메가급 픽셀은 일단 분해능 자체가 이 한 픽셀에 거의 다 꽂히기 때문에 좀 더 간섭이 적어서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더 작은 부분에서 해상력이 더 높은, 콘트라스트가 더 높은 그런 이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단 기존에 나오는 CCD 1인치급 카메라, 지금 보면 픽셀 크기가 3.1 마이크로 되는 이 카메라로 이제 일단 저희도 좀 비교 이미지를 찍어봤는데요. 렌즈는 동일하게 기존에 비교했던 동일한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픽셀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ST도 간섭이 좀 덜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에어디스크의 크기가 픽셀에 조금 더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3.2메가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ST 모델도 좀 괜찮은 이미지를 냈는데요. 그래도 오메가 모델과 비교해 보시면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이쪽 바와 이쪽 바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고해상도의 렌즈들, 고해상도의 카메라들이 점점 더 시장에 좀 적용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일반적인 그런 해상도가 낮은 값싼 렌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상력이 높은 렌즈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 퀄리티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 이미지 퀄리티가 더 좋은 거를 이용해서 검사에도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렌즈를 선정을 하실 때 너무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것들만 사용하지 마시고 좀 더 분해능이라든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 많이 좀 고려를 하셔서 선정하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 네. 일단 기본 예전에 나왔던 VGA급 렌즈들, 메가픽셀급 렌즈들 지금은 아까 저희가 선정하면서 보셨겠지만 9메가급 픽셀 렌즈, 10메가급 픽셀 렌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상력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40, 480에서 지금 12메가급 같으면 4000, 3000 카메라 해상도가 이렇게 픽셀 수가 더 많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그 에어리 디스크라는 게 더 작아져서 분해능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